쉬운데 학교 오라고 수고했고요. 그리고 73페이지 볼게요. 73페이지. 자, 수업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도 아니고 어저께 5시 공부했잖아. 자, 아침에 혹시 일기예보 들은 사람 있어요? 아침에 학교 오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에서 이제 일기예보가 나오는 거야. 봤더니 우리 중부지방 되게 춥잖아요. 눈은 살짝 내렸고. 그 중부지방은 지금 어제에서 갑자기 추워져서 황사주의보가 내려 있어요. 갑자기 추워져서. 근데 남부지방 중에서 황해안 지역 있죠. 거기는 지금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예요. 어젯밤 사이에 10cm 이상 눈이 많이 내렸고, 그 다음에 보통 눈이 많이 내리면 도시 이름을 쭉 말하면서 제일 많이 온 데부터 이렇게 말을 해주잖아요. 첫 번째 제일 많이 온 데는 어떻게는 아침에 들었을 때는 기억이 잘 안 나. 왜냐면 낯선 동네여가지고. 근데 두 번째 정읍 10.5cm가 쌓일 때요. 10.5cm면 이만큼 정도야. 그 다음에 일기예보에서는 오늘 중으로 5cm 정도 더 쌓일 거예요. 그럼 이제 이만큼이 쌓이는 거야. 이 정도는 사실 이제 정읍에서는 보통 내리는 거고요. 오면 이만큼 정도 와야지. 많이 오면 이제 30cm, 40cm 쌓이면 돼요. 그래서 학교 못 간다니까? 한 번은 12월 달에 기말고사를 보는데, 토요일 날에 걸쳐놓은 거예요. 주말부터 다음 주 초까지. 근데 일요일 날 이렇게 기숙사에 있는데, 눈이 막 내리더니만 얼음 무릎까지 쌓인 거야. 그래서 월요일 날 학교 휴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숙사에 갇혀가지고 썰매타고 돌아간 적이 있어. 자, 73페이지 볼게요. 자, 73페이지부터는 우리가 복수? 바람. 오늘 중거 83페이지부터고요. 어저께 73페이지 줬어. 나간 것 중에 강수까지 나가고 아직 바람 안 나갔잖아요. 바람 부분 할 거야. 그래? 응. 73페이지. 자, 우리 바람 부분은 중요한 것만 하고 별로 안 중요한 것들, 너무 당연한 것들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바람이라는 건 제일 먼저 우리가 뭘 구별해야 되면 규모에 따라서 바람의 종류가 좀 달라져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바람 중에 제일 규모가 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상상분다. 그래서 상상풍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역풍, 현서풍, 극동풍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자, 원리 물론 상관없어. 우리 과학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북반구 중위도에 영향을 미치는 바람은 현서풍인 거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시 말할게. 자, 현서풍은 어디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야? 서쪽으로 불어가는 바람이야?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야? 바람은 무조건 불어오는 쪽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년 내내 서쪽에서 바람이 일단 불어오더라.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위치할 때 한번 했던 얘기죠. 우리나라는 현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기후가 나타난다? 현서풍이 대륙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대륙성 기후가 나타난다. 지리적 이슈였었죠. 지리적 이슈. 자, 그 다음에 현서풍의 영향을 미치는 걸 봤더니 한 두 가지 있는데요. 뭐냐면 이동성 고기압하고 저기압이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이동하는 거야. 우리나라에 다가오는 고기압과 저기압은 대부분 서쪽에서 다가와요. 현서풍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황사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넘어오죠. 황사뿐만 아니라 각종 오염 물질들이. 왜냐면 현서풍을 타고서 당연한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보면 3층 현서풍이라고 나와요. 자, 이 부분에 좀 체크 좀 해줄게요. 자, 이 부분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요. 나중에 이렇게 수능 직전에 한번 체크하고 수험장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 자, 약간 중요하긴 한데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현서풍이라고 또는 무역풍이라고 부르는 건 기본적으로 땅에서 부는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있는 곳. 근데 바람은 땅에서만 부는 게 아니라 위에서도 불어. 물론 땅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불어요. 자, 그런데 위에서 부는 바람들 중에 역시 1년 내내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상이 아니라 상층 높은 곳에서 부는 편서풍이 있더라. 편서풍과 상층 편서풍은 다른 거야. 자, 그래서 상층 편서풍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Z 길이라고 해요. 얘 좀 알아주세요. 용어가 Z 길이라고 하더라, 또는 상층 편서풍이라고 하더라. 얘가 기후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 먼저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륙권하고 성층권 사이에서 부는 바람에서 해발고가 대략 10km 이상에서 불어요. 그래서 언제 발견이 됐냐면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그 전까지는 있는지도 몰랐어. 자, 그래서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미국 애들이 전투기를 이렇게 몰고, 폭격기를 몰고 이렇게 아시아 쪽에 일본에 와가지고 폭탄을 터뜨려요. 그리고 자기 나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 되게 이상한 거야. 이렇게 올 때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갈 때는 시간이 되게 조금밖에 안 걸려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저 고도 근처에 강한 편서풍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상층 편서풍이에요. Z이기 때문에 발견됐다고 해서 Z 기류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 지금 숫자를 적어놓지 않았지만 Z 기류 같은 경우에는 평균 속도가 얼마큼 되냐면 시속 300km 정도예요. KTX 속도로 움직이는 거야, 바람이. 굉장히 강해요. 자, 그래서 그냥 정리만 해볼게요. 자, 이 상층 편서풍은 상층에서 부는 굉장히 빠른 편서풍이더라. 그 다음 두 번째는 고위도의 차가운 공기, 북극 근처에 있는 차가운 공기와 저위도에 있는 따뜻한 공기 사이를 흐르는 게 Z 기류예요.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따뜻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물결처럼 파동을 이렇게 이루면 흐르더라. 파동이라는 말도 기억해 주시고요. 이것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겨울철에는 이상한파, 굉장히 추워지는 날 있죠. 자, 오늘 같은 날도 편서풍이, 상층 편서풍이 우리나라에 지금 강하게 미치는 중이에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금 차가운 공기를 몰고 내려오는 거야. 자, 반대로 이상 난동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겨울인데 되게 따뜻한 날이 있어. 그것도 역시 Z 기류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것도 Z 기류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얘는 뭐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냥 이런 게 있다더라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편서풍과 상층 편서풍은 다르다. 자, 74페이지 넘어가서 자, 우리 계절풍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쭉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만 체크할게요. 자, 계절풍은 대륙과 해양 사이에서 계절에 따라 풍향과 성격이 달라지는 바람이죠. 그래서 계절풍이 발생하는 원인을 봤더니 대륙과 해양의 비열 차이. 네, 여러분 알았죠? 비열은 해양이 크다, 대륙이 크다. 해양이 크다. 자, 그래서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대륙에 고기압이 형성이 돼요. 자, 고기압은 기온이 높은 곳, 낮은 곳. 낮은 곳이 고기압이야. 고기압, 말했잖아요. 고기압이라고 해서, 물론 날씨가 맑아. 기온이 높은 게 아니에요. 기온이 낮은 곳이 고기압이야. 그래서 고기압이 중심이에요. 고기압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바람이 사방으로 이렇게 불어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결국에 봐봐. 시베리아 대륙에 이렇게 고기압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고 여기서부터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거예요. 북서풍이 분다? 북서쪽에 고기압이 있다는 얘기예요. 북동풍이 분다? 북동쪽에 고기압이 있다는 얘기예요. 바람은 불어오는 쪽이 기준이니까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여름철엔 반대죠. 북태평양에 고기압이 형성이 되더라. 그 다음에 이 계절풍은 대륙 동안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요. 뭐 당연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 계절풍의 영향을 봤더니 여름철에는 남동 남서풍이 주로 불고요. 고온 다습한 바람이 불고 풍속은 느리더라. 이렇게 한번 했던 얘기예요. 여름철에 봤더니 여기에 태평양하고 여기에 시베리아 대륙하고 둘 다 더워하시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얘가 덥긴 하지만 둘 다 더우니까 온도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바람이 세게 안 부는 거예요. 자, 그에 비해서 겨울철에는 여기는 얼지 않죠. 따뜻한 말이야. 여기는 엄청나게 추워요. 온도 차이가 크게 나니까 바람이 세게 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이 되게 짜릿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처럼 기온이 되게 낮아요. 기온 낮아서 추워 죽겠는데 바람이 세게 불죠.
여름은 반대야. 여름은 기온이 되게 높고 습도도 높아서 막 짜증나는데 바람도 안 불어요. 그렇잖아. 그래서 계절풍은 겨울철이 훨씬 센 거야. 여름철은 바람이 굉장히 약해요.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니까 알아주세요. 일단 거기까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렵지만 알아두면 좋은 내용 하나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뭐냐면 설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나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잖아. 그래서 말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해 줄게요. 저희가 과학 시간에 나오는 말인데 전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면 좋아요. 전향력은 다른 말로 코리올리행이라 그래.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지구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에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힘이에요. 원리 알려줄게. 자, 지구 절반만 그게 북방구만 이렇게 있으면 지구는 자전을 해요. 자, 1번 방향으로 자전한다, 2번 방향으로 자전한다. 이거 했던 거잖아. 1번 방향이야, 2번 방향이야. 이쪽이 북방구고요, 이쪽이고 1번 방향으로 자전한다. 자, 그래서 보세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여기 A 지점하고 B 지점하고 전쟁이 났어요. 두 나라 사이에. 그래서 A는 나라가 B라는 나라 쪽으로 이렇게 정북쪽으로 대포를 이렇게 돌고 포탄을 빵 하고 쐈어. 정말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요. 근데 아무리 쏘아도 여기에 포탄이 안 떨어지는 거야. 이상한 데서 맞는 거예요. 어떻게 맞냐면 얘가 이렇게 깔끔하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얘가 이런 식으로 자꾸 오른쪽으로 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기에 포탄 여기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발견이 된 게 전향력이에요. 자, 이유 설명할게. 자, 여기하고는 이렇게 딱 해놓으면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주 공간에서 보면은 지구가 자전하는데 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극단적으로 여기 극지방에 있잖아요. 북극점에. 얘는 그냥 하루 종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바퀴 도는 거야. 이게 자전이야. 근데 적도에서는 지구 한 바퀴를 정말 삥 돌아야 되잖아. 여기가 지금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해?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얘를 북쪽으로 이렇게 쌌단 말이야. 근데 이 힘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 힘이 더해지면서 자꾸만 이렇게 휘는 거예요. 이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를 움직이고 있는데 얘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북쪽으로 가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해돼요? 자, 마찬가지야. 여기에서 이쪽 아래쪽으로 쌌더니 이쪽으로 간 거 아니야? 상대적으로 얘도 이 방향으로 이렇게 폭탄이 움직여요. 이게 지구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자, 그래서 지구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전향력의 영향을 받아서 진행 방향에 오른쪽으로 휘어라. 오른쪽으로 얘가 자꾸만 틀려고 해요. 힘을 받아. 이것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봐봐. 자, 우리가 고기압은 주변에 비해서 기압이 높아. 바람이 주변 쪽으로 이렇게 불어 나오는 지역이죠. 근데 얘가 빠듯하게 불어 나오는 게 아니라 시계 방향 아니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요. 자, 북반구에서는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휘어 나온다, 반시계 방향으로 휘어 나온다. 자, 얘가 바람이 원래 이렇게 따뜻하게 불어나와야 되는데 진행 방향에 오른쪽으로 바람이 휘는 거야. 그러니까 바람이 자꾸 이렇게 휘는 거예요. 바람이 이렇게 휘는 거고, 이렇게 휘는 거고, 이렇게 휘는 거고.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고기압에서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휘어나온다. 자, 반대로 이제 저기압 볼게요. 자, 저기압은 자, 여기에서 이제 저기압 중심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가야 돼요. 자,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갈까?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갈까?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갈까? 빠지진 않으시죠?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힐 것 같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기본적으로 얘가 이렇게 가잖아요. 오른쪽이 휘기 시작해, 처음에는.
근데 결국은 얘가 저기압 중심으로 불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지만 결국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이런 식으로 휘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돼? 자, 그래서 고기압에서 들어온 바람이 저기압으로 갈 때는 이렇게 휘어가는 거예요. 휘어서 한번 했던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북태평양 고기압 쪽에서 바람이 불어 들어와요. 근데 얘가 이렇게 불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어 들어와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오히려 남서풍이 더 많이 불거나 남서풍이. 자, 그래서 우리가 가우지 소지 할 때도 그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가우지를 대부분 어디냐면 태백산맥 이렇게 있으면 태백산맥의 서쪽이 가우지예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오니까. 이해되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남서풍이 이렇게 불 때 비가 많이 내려요. 실제로 북태평양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오니까. 자, 전향력 뒤에 가서도 계속 나오는 부분이니까 지금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냥 내가 이해 잘 못하겠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진행 방향이 오른쪽으로 자꾸만 흘려간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먼저 한 가지만 조사해볼게요. 자, 팬현상하고 녹색바람하고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팬현상하고 녹색바람하고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야. 팬현상하고 녹색바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걸 갖다 그냥 단순하게 외우니까 구별을 못해. 정말 선생님이 가르쳐보니까 한 80%는 구별할 의지가 없어. 구별이 다른 건데. 자,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이제 바람 중에서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오는 게 팬 현상. 얘가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먼저 팬이라고 하는 건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독일에 있는 지방 이름이에요. 그 지역에 바람이 들어오는데 그 바람의 성질이 독특한 거야. 근데 이게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현상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팬 현상이라고 해요. 그냥 보통 명사가 된 거야. 자, 그래서 몹새 바람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팬 현상의 일종이에요. 팬 현상이 몹새 바람 아니야. 몹새 바람이 팬 현상의 일종인 거야. 그래서 두 개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몹새 바람만 팬 현상이 아니라 다른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도 팬 현상이 일어나요. 구별해 주셔야 돼. 해주셔야 돼. 자, 그래서 한번 했던 얘기지만 지금은 다시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높은 산지가 있어.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갈 때 이쪽에서 불건 이쪽에서 불건 상관은 없어요.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일반적인 원리니까.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 때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타고 올라가면 일정한 높이에서부터 이렇게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타고 넘어갈 때는 공기의 성격이 달라지죠. 이게 바로 팬 현상이야. 자,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봐봐. 공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구름이 생기기 전까지는 온도가 얼마만큼 변하냐면 100m 올라갈 때마다 1도씩 떨어져요. 공기가 위로 올라갈 때는. 자, 그런데 구름이 생기기 시작한다.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한다. 그럼 온도가 좀 느리게 변해요. 몇 도가 변하냐면 100m마다 0.5도씩이 변해. 숫자는 외우지 마세요. 중요한 건 구름이 없을 때랑 있을 때랑은 온도 변하는 속도가 다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유도 알려줄게. 자, 우리가 수증기가 얘가 물이 될 때는 단순히 온도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이 바뀌어요. 기체에서 액체로 바뀔 때는 에너지를 내보낸다 아니면 에너지를 흡수한다. 자, 우리가 물이 끓을 때는 똑같은 100도지만 100도씩짜리 물하고 100도씩짜리 수증기하고는 에너지가 다르죠.
이렇게 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거야. 온도는 그대로지만. 근데 이렇게 갈 때는 에너지를 내놔야 돼요.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구름으로 바뀌면서 물방울로 바뀌면서 열을 내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올라갈 때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에너지가 조금씩 생기니까 온도가 덜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돼? 자, 그런데 이제 얘가 이렇게 내려올 때는 100m마다 100도씩 온도가 달라져요. 자, 얘는 떨어지는 거고 얘는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때 떨어지는 온도보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올라가는 온도가 더 많은 거예요. 이해되지? 자, 그래서 팬현상이라고 하는 건 A라는 바람이 산을 타고 넘어갔더니 A 다시가 됐어요. 성격이 바뀌어. 어떻게 바뀌냐면 온도가 올라가라. 넘어가면서 수증기가 다 물방울로 바뀌어가지고 비를 뿌렸죠. 고온 건조해지는 현상을 우리가 팬 현상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인 원리야. 일반적인 원리. 자, 그래서 팬 현상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당연히 높은 지형이 있어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풍향을 반드시 따져봐야 돼요. 왼쪽에서 바람이 불 때랑 오른쪽에서 바람이 불 때랑 영향을 받는 데가 다르잖아. 그리고 중요한 건 팬현상은 고온 건조해지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여기 지역에 일어나는 게 지금 팬현상입니다.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건 지형성 강수. 지형성 마찬가지잖아. 바람이 산을 타고 넘어갈 때 비를 뿌린다. 여기가 지형성 강수인 거고요. 똑같은 현상인데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게 팬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해돼? 두 개는 같은 거야. 보는 지역만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프린트 보면서 일단 팬 현상 정리할게요. 바람이 산지를 타고 넘어가면서 바람근을 사면해서 고온 건조해진 현상. 얘가 팬 현상이에요. 일반적인 현상이야. 그 다음 지형성 강수는 바람과지 사면의 강수를 설명하는 개념인데 비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이 지형성 강수. 팬 현상은 바람근을 사면의 고온 건조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더라.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팬은 알프스 산맥 북쪽에 있는 독일 지방의 이름으로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은 그냥 팬 현상이라고 불러요. 응? 좀 어렵죠,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걸 외우거나 그러지 말고요. 그냥 산지를 타고 넘어가면서 고온 건조해지는 현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그 밑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팬 현상 한번 정리할게요. 자, 팬 현상을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당연히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리고 산지를 타고 넘어가면서 온도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건조해지거나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들이야. 자, 그리고 봐봐.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봄철에 팬 현상이 자주 일어나요. 여기 보면은 바람이 주로 우리나라 어떤 바람이 불까? 어느 쪽에서 바람이 들어올까? 자, 겨울에는 북서기절풍, 여름에는 남서기절풍, 봄, 가을에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편성풍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계절에는 주로 서풍이에요. 그래서 봄철에도 어디에서 바람이 불냐면 주로 서쪽에서 바람이 불더라. 그 다음 봄은 계절상 건조한 계절이야, 습한 계절이야? 봄에는 굉장히 건조한 계절이에요. 조금 다시 한번 얘기할게. 여기 봄에 건조해. 굉장히 건조한 계절이 봄이에요. 1년 중에 제일 건조해. 자, 여기 봐봐.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단면도를 그렸더니 이렇게 생겼잖아요. 태백산맥 있잖아. 산지가 있어야 되고 바람은 지금 이렇게 불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가뜩이나 이게 건조한 계절인데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산지를 타고 넘어가면서 여기에다가 뭘 뿌리냐면 지금 봄비를 뿌릴 수도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산지를 타고 넘어갔어. 그러면 여기 영동 지방에서는 바람이 어떻게 성질이 바뀌냐면 고온 건조해져요. 얘가 포인트야. 자, 그래서 봄철에는 주로 서풍이 불기 때문에 여기 지역에 있는 영서 지방보다 영동 지방이 더 건조해요. 우리 독서하는
그러니까 태양상은 녹색바람하고 다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특성이 있냐면, 자, 우리가 건조한 계절에 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 있죠. 맨날 건조하는 거. 산에 가서 담배 피지 마라. 자, 그래서 봄철에는 산불이 굉장히 잘 나는데 영서지방보다 영동지방이 산불이 더 많이 나요. 그 산불이 나면 피해가 더 큰 거야. 자, 그래서 봄에 일어나는 첫 번째 피현상이에요. 첫 번째 피현상 알아두셔야 돼요. 그냥 원리만 알고 있으면 돼. 녹색 바람만 현상이 아니라 다른 시기, 다른 계절, 다른 장소에서도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 다음 하나 더. 자, 우리가 겨울철 볼게요. 자, 겨울철을 봤더니 겨울철에는 볼 것도 없이 주로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분다면 북서 쪽에서 바람이 불어요. 자, 마찬가지 원리야. 자, 겨울철에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이렇게 불다가 날마다는 아니지만 가끔 여기에도 뭐가 내리냐면 눈이 내릴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 서울도 눈 내리잖아. 자, 그러면 눈을 뿌리고 얘가 태백산맥을 타고 넘어가요. 그러면 공기가 어떻게 된다? 고온 건조해진다. 고온 건조해진다. 자, 그래서 이쪽이 이번에 포인트는 고온이냐? 겨울철 원래 건조하니까 건조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주로 북서풍이 부는데 가끔 여기 온도가 올라가요. 자, 황해안 지역보다 동해안 지역이 더 따뜻하다. 자, 단순히 북서 기절통을 막아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바람이 타고 넘어가면서 눈을 뿌릴 경우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해안이랑 동해안이랑 겨울철에 동해안 쪽이 더 따뜻하다. 이것도 편현상이지. 이것도 편현상이지. 일단 이 두 가지 정리하시고요. 녹색 바람은 워낙 중요하니까 끝난 다음에 다시 정리할게요. 다시 정리. 제가 내일은 따뜻한 걸 준비했어요. 되게 너무 좀 과학스럽죠. 근데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야. 자,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망할놈의 녹색 바람이 나오는데 정리 잘 해주세요. 자, 녹색 바람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태양상의 일종이거나. 자, 그런데 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시기, 특정한 장소에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말하는데, 자, 볼게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풍향이에요. 풍향. 자, 어느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우리가 녹색 바람을 연다. 자, 우리가 녹바람, 색바람 우리의 방위를 표시하는 전통 이름이야. 그 녹색 바람 자체가 뭘 뜻하는 거냐면 북동풍을 뜻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전통 풍향이야. 자, 북동풍 기억하세요. 북동풍. 자, 그래서 자, 우리나라에서 북동풍이 분다. 그러면 우리나라 북동쪽에 있는 기단이 무슨 기단이야? 시베리아 기단, 오츠케 기단, 양쯔강 기단, 북태평양 기단. 오른쪽 위에 오츠케 기단이잖아. 북동풍이 분다는 얘기는 자, 우리 오호츠케 쪽에 다시 자, 고기압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기압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고기압이 있을 때 우리나라에 북동풍이 분다는 얘기예요. 이리에서 중요한 건 오츠케 기단의 고기압이더라. 그럼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녹색만은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없어. 이게 포인트야. 자, 볼게요. 자, 이제 얘가 늘 부는 게 아니라 시기가 중요해요. 언제 부는 북동풍이다. 오츠케 기단은 언제 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한겨울 아니야? 한여름 아니야? 가을도 아니야? 언제야? 이건 되었을 거 아니에요. 자, 늦 봄에서 초, 여름 사이에 영향을 주더라. 주로 오츠케 고기압. 그래서 계절로 달로 치면 언제냐면 5월부터 6월 초 사이에 영향을 주는 바람이에요. 그 다음 그게
자, 그래서 북동풍이 쉽게 동해안에서 불어오는데 이 시기에 불어와요. 중요한 건 이런 녹색 바람이 들어올 때 영향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실 시험지에 나옵니다. 자, 봐봐. 다시 그림을 그릴게요, 여기다가. 자,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어요. 북동풍이니까 장면들을 그리면 이쪽에서 지금 바람이 들어오는 거죠. 자, 이렇게 불어 올라갈 때 구름이 생기고 이쪽 지역에는 비를 뿌려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건너오면은 영서지방은 고온 건조해지죠. 자, 그런데 잘 봐. 시기가 언제냐면 늦봄에서 초여름이에요. 딱 언제냐면 밭에다가 이렇게 농작물을 심었을 때, 겨를 막 심었을 때 시기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농작물을 막 심어가지고 이게 막 타르싹이 나고 있는데 고온 건조한 바람이 쓱 불잖아. 얘가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피해가 크니까 얘가 중요한 거야. 이해? 자, 그래서 영서 지방에 어떤 피해가 드냐면 가뭄 피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자, 다음에 녹색바람은 이쪽 영동 지방 사람들은 녹색바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막 밭에다 뭔가를 심어놨어. 근데 비 오잖아. 여기는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지. 영서 지방에서 부르는 이름이 녹색바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영양은 영서 지방에 가뭄 피해가 있더라. 얘가 중요해요. 자, 헷갈리면 안 된다. 녹색 바람은 해면상의 일종으로서 바람 방향 중요해요. 그때 특징 중요하고 시기랑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주세요. 정리를. 네. 보통은 그것도 이제 폐현상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봄에는 영동지방이 더 건조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봄에는. 근데 봐봐. 늦봄하고 초여름 사이에 농작물을 심었기 때문에 그때 가뭄들의 피해가 큰 거고 이때는 사실 아직 농작물을 심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좀 가뭄이 들더라도 비가 안 오더라도 고온 건조해지더라도 인간이 피해를 안 입는 거야. 결국은 자연현상이 인간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봐봐. 여러분들 겨울철에 가끔 북동풍이 분다고 했잖아. 겨울철에 북동풍이 불면 이쪽에 폭설이 내려요. 이쪽은 고온 건조해지겠지. 근데 문제는 겨울철에 고온 건조해졌어. 인간은 피해를 안 입어요. 오히려 좋지. 날씨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건 이야기를 안 하는 거야. 얘가 심각하게 가뭄 피해를 입으니까 한 2, 3일 만에 이게 농작물 다 말라 죽어버린대요. 심하게 불 때는.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한 거야. 결국은 인간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극이 아무리 추워도 안주 위에 사람이 안 살잖아.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 말로 했지만 글로 다 정리해놨어요. 75페이지에 보면 정리되어 있죠. 자, 천천히 읽어보면 될 거야. 질문. 이해 잘 안 되는 분 있다? 그런 거 없어요? 진짜 애들이 질문 안 하면 내가 수업을 되게 잘하는 거라고 착각해. 그러면 안 돼. 자, 그러면 페이지 넘겨서 75페이지 볼게요. 75페이지. 자, 원래 선생님 예상으로는 작년에 수능에서 나올 줄 알았어, 태풍이. 왜냐면 작년 6월 달에 태풍이 직접 우리나라에 상륙한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작년 태풍 피해가 컸었어.
나올 줄 알았는데 작년에 안 나왔었어요. 왜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언제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태풍도 다 알아두셔야 돼요. 바람 중에 제일 센 게 태풍이잖아. 자,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말로 한번 넘어갈게요. 이미 했던 거니까. 자, 태풍은 열대 이동성 저기압의 한 종류죠. 자, 그 다음에 태풍하고 형제들, 친구들. 자, 아메리카 쪽에 부는 게 허리케인이에요. 그 다음에 사이클론은 인도랑 동남아시아 쪽에 부는 게 사이클론이고, 호주 쪽에 부는 게 밀리밀리예요. 그냥 다 열대 이동성 저기압이다. 그 다음 태풍은 기준이 뭐냐면 초속 17m보다 강한 바람이 불 때 태풍으로 분류해요. 감이 잘 안 오죠? 초속 17m 얼마나 빠른 건지. 자, 여러분들 지구에서 제일 빨리 뛰는 인간이 누구야? 볼트라는 알고 있죠? 이 볼트가 기록이 9초 얼마만큼 되는데 계산하기 쉽게 100m를 10초에 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m를 10초에. 그럼 6초에 얼마 가는 거야? 10m잖아. 초속 17m면 볼트보다 1.7배 빠른 거예요. 겁나게 빠른 거야. 겁나게 빠른 거야. 자, 그래서 굉장히 빠른 바람이 태풍이다. 일단 중요한 포인트, 태풍은 열대 지방, 저희도 지역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공기가 한 가지 종류예요. 고온 다습한 공기. 그러니까 전선을 동반하지 않아요. 태풍은 차가운 공기, 더운 공기가 있는 게 아니라 더운 공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강수 유형 중에 저기압성 강수야. 전선이 있는 게 전선성 강수고요. 얘는 전선이 없는 저기압이니까 저기압성 강수예요. 어떤 거지? 일단 태풍이라는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저희도 지역은 에너지가 E는 에너지 약자예요. 에너지가 넘치는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에너지가 모자라는 지역이야. 그 결국은 여기에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극지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풍, 평서풍, 극동풍, 그 다음에 해리들 있죠. 그런 것들이 에너지를 이렇게 옮기는 거야. 근데 그것만으로 모자라요. 그래서 가끔 여기에서 태풍이 생겨가지고 막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고유도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태풍도 기본적으로 지구 대순환의 일종이야. 남는 에너지를 극지방으로 옮기는 수단인 거예요. 꼭 나쁜 놈은 아니야. 태풍이 없으면 여기는 자꾸 더워질 거고 여기는 자꾸 추워질 거야. 그걸 조절해주는 게 태풍이에요. 좋은 역할을 해, 기본적으로. 인간한테 피해를 주니까 좀 나쁜 거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태풍은 우리나라에 한여름과 초가을에 주로 영향을 준다. 7, 8, 9월이에요. 7, 8, 9. 그리고 작년에 상륙했던 태풍이 우리 역사상 6월 달에 한반도에 상륙한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6월 달에 잘 안 와. 7월부터 오기 시작해가지고 8월, 9월에 주로 와요. 8월, 9월에. 이것도 좀 시크 좀 해주세요. 8월, 9월에 주로 오더라. 자,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2010년이지 지난해 했는데 9월 달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직접 상륙한 적이 있어요. 서울 근처로 지나간 적이 있어. 태풍 이름은 곰파스. 기억나? 혹시? 여러분 1학년 때. 그게 쓰러졌다고? 그래 2년 전이야. 1년 반 전이죠. 그러니까 왜 기억하냐면 당시 3학년들이 9월 2일 새벽이었는데 3학년들이 9월달 평가 모의하는 그런 날이었어. 아침 새벽에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아침 모이다 보니까 늦으면 안 된다. 태풍이 불더라도 늦을 수 있잖아. 그래서 아침 좀 일찍 나가는데 지하철 한 20분 같이 있었고 안 가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이었고 몇몇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아예 등교하지 말라고 휴교를 내렸었고요. 근데 아무튼 3학년을 모의사 보는데 3학년은 지각 한 명도 없이 다 오더라고요. 시험이 태풍보다 강한 것 같아. 그래서 이 곰파스 9월 초에 왔단 말이에요. 8월, 9월에 주로 태풍이 와요. 8월, 9월에. 자, 네. 근데 바람이 정말 세긴 세더라 그때. 곰파스. 자, 그 다음 계속 말로 넘어갈게요. 자, 태풍의 발생을 봤더니 태풍은 열대 이동성 저기압이라고 했죠. 거기에 모든 게 담겨있어. 태풍은 열대 지방에 생기더라.
다음에 강수 유형할 때 설명했지만 얘는 육지가 아니라 바다에 생기는 거예요. 열대 바다 위에 생겨요. 주로 필리핀 근처에서. 그다음 두 번째, 자, 태풍이 굉장히 힘이 세요. 자, 그 힘의 근원이 어딜까? 뭘까? 결국 태양 에너지야. 자, 그래서 그림을 간단히 그리면, 자, 여기가 이제 바다예요. 열대 바다야. 그러면 태양이 1년 내내 굉장히 강하게 내리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가 증발하냐면 엄청나게 많은 수증기가 증발하는 거예요. 자, 아까 연결된 거야. 물이 수증기가 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이렇게 머금고 수증기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위로 가면서 다시 수증기가 물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내보내요. 그 에너지가 바로 태풍의 힘이야. 태풍의 힘이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해보면 알겠지만 태풍이라는 놈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바다를 지나올 동안은 힘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수증기가 계속 공급이 되니까. 근데 얘가 육지에 상륙하는 순간 얘가 과부가 되죠. 힘이 그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수증기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엄청난 수증기, 이게 바로 태풍의 에너지 원이에요. 원자풍타보다 몇만 배 쓰다 그래? 자, 아무튼 그래서 열대 바다에 생기고요. 일단 중요한 거 이동 경로예요. 봐봐. 여기에 태풍이 생겨가지고 기본적으로 태풍은 이렇게 북쪽으로 가려고 그래. 근데 태풍이 이렇게 빨리 안 올라오죠. 어떻게 올라와? 대략 이렇게 휘는 알고 있죠. 기준 알려줄게요. 이렇게 위로가 있으면 여기 지역에서 부는 바람은 무역풍이에요. 자, 무역풍은 편서풍하고 반대야. 편서풍은 이렇게 부는 바람이 편서풍이죠. 무역풍은 이렇게 부는 바람이 무역풍이에요. 자, 외우지 마시고 편서풍하고 반대니까 동쪽에서 부는 바람. 그래서 태풍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동쪽에서 바람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저위도 지역에서는 태풍이 이 방향으로 전진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중위도 지역에 오잖아. 그러면 이번에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휘는 거죠. 그래서 태풍이라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활 모양으로 곡선을 이루면서 우리나라로 다가오더라. 태풍의 이동이야. 이동. 중요한 건 이 지역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 나왔던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북동지를 해요. 북동쪽으로 가잖아. 편서풍의 영향이 바로 진로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것도 뭐 당연한 얘기니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뭐라고? 자, 그 다음에 당연한 거예요. 자, 이 부분만 좀 확대해서 드릴게요. 자, 편서풍이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고 있어.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지금 태풍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태풍의 이동 경로라고 하고요. 또는 태풍이 진행하는 방향이라고 해요. 방향. 그 다음 중요한 거. 태풍이 지금 여기 있다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자, 태풍 기후 어떻게 그린 거 알아요? 태풍 기후. 자, 태풍 기후 어떻게 그린 줄 알아? 정확히. 자, 태풍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S라인 두 개를 그리시면 돼요. 이게 태풍이야. S 두 개야. 자, 이 기후를 그냥 그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태풍의 특성을 형성한 거야. 여기가 태풍의 중심이에요. 강력한 저기압이죠. 이건 바람의 방향을 나타낸 거야. 자, 아까 저기압은 간식의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겠죠. 태풍 자체의 바람은 이렇게 간식의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요. 이게 태풍이야. 그래서 봐봐. 여기에 태풍을 지금 그리면 태풍의 중심 여기에 저기압이 있고요. 바람이 간식의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불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두 개만 그릴게. 자, 그러면 태풍 자체의 바람, 얘는 편서풍. 두 개의 바람이 상호작용을 해요. 편서풍과 태풍 자체의 바람이 대체로 일치한다. 바람이 세고 비도 더 많이 내려요. 진행 방향의 오른쪽을.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배웠어. 이쪽은 그래서 바람이 더 세지니까 유형 방언이에요.
태풍이 반대 방향이야. 그래서 이쪽은 항해가 가능할 정도로 바람이 약하다. 가항 방언이에요. 그래서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위험 방언, 왼쪽이 가항 방언이더라. 헷갈리면 안 돼요. 이해하는 거잖아. 배우는 거 아니야? 편성분과 태풍 자체의 바람. 그래서 아까 전향을 이야기하면서 바람의 방향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익히잖아. 절대 안 잊어버려. 잊어버릴까? 잊어버리면 안 된다. 지금 그게 익히자라고 수업하는데. 생활과학이야? 했었어? 한번 수업하지. 그러면 네 번이 다 되었다고? 남규쌤이야? 남규씨. 남규 교육을 다시 시작했는데 내가 나이 많아? 자기같이 무려 한 살이나 많아. 내가 밥을 먹었어도 봐봐. 다 지켜. 이걸 리얼 피가 돼. 이거 안 잘라. 이게 너 이거 지나가면 다 보여. 그러니까 뭐 같은 거 왜 공개를 하냐면 실질성이라는 게 학과도 이렇게 인강처럼 그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다른 데 되게 궁금해해. 다른 대사는 어떻게 수업하는지 그냥 리얼리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업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 최소한 남이 내가 너무 못하지만 않으면 내 수업 중에 그래도 배울 만한 게 아마 한두 개는 있을 거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오른쪽이 유형 방언이고 왼쪽이 가항 방언이라는 거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일본이라는 사는 나라가 있는데 좀 못된 생각이지만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비슷해요. 그렇잖아. 이렇게 지나가는 게 비슷해야. 이게 문자가 흘려 있고요. 자, 중요한 거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나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태풍이 실제로 시험 문제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지나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봐봐. 목포가 태풍 피해가 클까? 제주도가 태풍 피해가 클까? 제주도. 아니, 목포하고 부산하고 그냥. 자, 여기에 목포가 있고 이쪽이 부산이에요. 자, 어느 쪽이 태풍 피해가 클까? 당연히 부산 쪽에 피해가 더 커요. 위험 단원이니까. 그러면 봐봐. 자, 여기 지역이 있어. 자, 선생님 그렇게 약간 잘못 얘기했는데 태풍의 지금 위험 단원이 아니라 가항 단원 쪽에 이렇게 강릉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재밌게도 부산보다 강릉이 태풍 피해가 더 커요. 이게 시험에서 물어보는 포인트야. 자, 봐봐. 지금 태풍 자체만 놓고 보면 부산 쪽이 더 피해가 커야 돼요. 남쪽에 기도하고. 근데 강릉의 피해가 더 큰 까닭은 뭐냐면 태풍 외에 다른 데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예요. 태풍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자, 봐봐. 태풍이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자체 바람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갈 거예요. 태풍은 규모가 굉장히 크니까 한반도 거의 전체를 이렇게 붓는단 말이에요. 자, 중요한 건 이 바람이야. 이 바람. 이 바람을 봤더니 바람이 동해안 입장에서는 동쪽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자, 감 잡았죠? 이 바람 때문에 태백산맥에 부딪혀가지고 지형성 강수가 내린 거야. 태풍 자체는 저기압성 강수. 근데 이 지역에 내리는 비는 지형성 강수. 그래서 놀랍게도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면 강릉 사람들이 긴장을 해요. 실제로 비 때문에, 바람보다도 비 때문에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입어요. 엄청나게. 강릉 지역이, 영동 지방이. 자, 그래서 태풍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해주세요. 태풍이 꼭 저기압성 강수만 뿌리는 게 아니라 바람 자체가 굉장히 세니까 지형성 강수를 뿌리기도 한다. 영동 지방이 피해를 입는다.
중위도 중위도 있어요. 중위도 중에 조금 낮은 쪽에 있지. 보통 30도에서 60도까지가 중위인데 우리는 33도에서 43도에 있잖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태풍의 영향인데, 자, 태풍은 물론 막대한 피해를 주지만 얘가 총 나쁜 놈만 알려야 했죠. 그래서 태풍이 불면 바닷물이 주석이잖아. 적조현상이 일어났을 때 적조 피해가 좀 줄어들어요. 적조현상 완화시켜. 적조라는 건 미생물이 지나치게 이렇게 번식해가지고 바닷속에 산소가 부족해진 현상이에요. 그래서 물을 주석거두면 적조현상이 완화되더라. 그 다음에 약한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면 가뭄을 해소해 주기도 하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태풍과 유풍. 이것도 바람이니까 빨리 할게요. 자, 이쪽에 이렇게 육지가 있고요. 자, 이쪽에 이렇게 바다예요. 그럼 기본 원리는 같아. 자, 태양이 강하게 내리칠 때는 어느 쪽에 기온이 높다? 이쪽이 기온이 높다. 고온이니까 상승기가 생기면서 여기가 이제 저기압이 되는 거죠. 자,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으니까 하강기가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여기가 고기압이에요. 그 낮에는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불거나 태풍이야 유풍이야. 이 바람을 태풍이라고 해요. 끝. 유풍은 그 반대. 자, 그런데 이 원리만 가지고는 잘 안 물어보고요. 조금 문제가 어렵게 한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그 부분만 설명해 줄게요. 자, 해류풍은 계절에 따라서 바람 세기가 달라. 특히 이 유풍이라는 놈이. 자, 해류풍은 여름에 강하게 불까, 겨울철에 강하게 불까? 조금 원리를 생각해봐야 돼요. 원리라는 건 두 지역 사이에 온도 차이가 크게 벌어져야 바람이 세게 부는 거예요. 봐봐. 겨울철에 낮이야. 낮이면, 자, 여기 육지 쪽이니까 지금 오늘처럼 만약에 영하 5도까지 떨어졌다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는 온도가 얼마나 될까? 낮인데. 바다는 안 오고, 안 오니까 그냥 극단적으로 연결을 넣을게요. 낮인데, 육지보다 바다 쪽의 기온이 더 높은 거야. 겨울에는 유풍이 불지 않아요. 이해? 자, 그래서 해 유풍은 겨울철에는 아예 안 불고요. 봄철에 불기 시작해가지고 여름철에 제일 세졌다가 가을철에 약해지고 겨울철에는 안 불어요. 되게 요리하지만 원리만 알면 되게 쉽잖아. 그 다음에 태풍과 유풍 가운데서는 일반적으로 태풍이 더 강하게 불어요. 자, 이건 너무 좀 어려워서 원리를 설명해주지 않을게요. 자, 낮에 육지와 바다 사이에 온도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진대요. 그래서 태풍이 유풍보다 강하더라. 그렇게만 기억해주세요.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 기준 문제에서. 딱 한 번 때문에 내가 10분을 하려고 싶진 않아요. 그 질문 하나 때문에. 그게 답도 아니었는데. 넘어갈게요. 지우기 귀찮다? 자, 이제 상품과 복구할게요. 자, 상품하고 복구도 원리는 마찬가지야. 자, 상품은 산 꼭대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불어오는 쪽이 기준이니까. 복풍은 계곡에서 불어오는 바람. 자, 그래서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그리면 산 정상. 여기는 계곡 골짜기예요. 해가 뜬다. 여기 먼저 가려야 돼요. 여기는 그림자잖아. 근데 여기가 온도가 늦게 올라가는 거야. 자, 이건 비열 차이가 아니에요.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 아침에. 여기 늦게 올라가요. 자, 밤이 되면 여기는 열이 주변으로 그냥 뻥뻥 빠져나가요. 뻥 열려 있으니까. 여기는 주변이 막혀 있으니까 온도가 쉽게 안 떨어져요. 자, 그래서 낮이야. 해가 떠 있는 낮에는요, 여기가 고온이야. 고온이고 상승기가 되니까 저기야. 그 다음에 여기가 고기압.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 올라가요. 낮에는. 자, 그래서 고풍이 낮에 부는 바람이에요. 계곡에서 산 정상으로. 그 다음에 산풍이 언제 부는 거냐면 밤에 부는 바람이다. 자, 이렇게 하면 끝. 얘는 뭐 일반적인 원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힘들었다. 자, 78페이지 빈칸 한번 빨리 채워보세요.
78페이지 인간지우기. 언뜻 생각이 안 나는 거 넘어가시면 돼요. 너무 시간 빼지 마. 못 들으면 집에 가면 되는데. 여기까지 하면 기후 단원에서 중요한 건 다 끝나요. 다음부터 이제 쭉 넘어가시면 돼. 설명 많이 할게요. 다음까지 생각 안 나는 건 넘어가세요. 소잖아요. 원래 첫 시간에 한번 정리해 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호남,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말고 그거 있잖아요. 낮에 부분으로 오면 지역 부분 하는 써 있어.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해볼게요. 자, 저기압은 기온이 높아서 상승 기류가 생기는 곳이다. 높아서 상승 기류.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의 기압 차이 때문에 불며 기압 차이예요. 규모가 작은 바람일수록 그 세기가 강하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우리 해류풍은 육지와 바다 좁은 범위에서 온도 차이가 클 때 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래서 그에 비해서 편서풍은 저희도 지역하고 고위도 지역하고 기온 차이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로 부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같은 거리일 때는 규모가 작은 바람일수록 온도 차이가 큰 거야. 그래서 작은 바람일수록 힘이 더 세요. 그래서 편서풍하고 계절풍하고 붙인다, 계절풍이 이기는 거야. 바람이라는 게 하나만 부는 게 아니라 겹치기도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불기도 하잖아. 그럴 경우는 작은 바람이 돼요. 자, 편서풍과 남동 계절풍이 맞서면 남동 계절풍이 이긴다. 근데 여름철에는 편서풍이 안 부는 거예요. 계절풍이 이기니까. 바람은 불어오는 쪽이 기준이며 오는 쪽이야. 북서풍은 북서쪽에서, 그 다음에 해풍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다. 그 다음, 이건 설명 안 했던 건데, 바람은 당연히 바람을 가로막을 게 없는 그런 지역에서 세게 불어요. 자, 그래서 고산지대, 해발류가 높은 곳은 바람이 세, 대관령 바람 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풍력 발전소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섬 지역, 바다는 바람을 막을 게 없죠. 산 같은 게 없잖아. 그래서 해안가 지역하고 섬 지역이 바람이 세게 불어요. 평야 지역은 우리나라에 평야 지역이 별로 없어서 평야 지역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도서 지역하고 고산지대. 그래서 대관령에서 가장 많은 풍력 발전을 하고 있다. 대관령 바람 무지하게 세요. 정말 무지하게 세요. 자, 녹색 바람은 팬 현상의 일종으로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오치키의 고기압이 발달했을 때 부는 북동풍을 말한다. 북동풍. 정리 좀 되시죠? 오치크해의 고기압이 발달했을 때. 바람은 고기압에서 불어오는 거니까. 자, 바람은 저기압으로 불어가는 거 아니다. 고기압 쪽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 바람이 산지를 타고 넘는 과정에서 바람바지 상면에 일어나는 현상이 지형성 강수며, 바람들 사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팬 현상이다. 녹색 바람이 불면 영동 지방은 강수 현상이 나타나고, 반대로 영서 지방은 가뭄이 들어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다. 영동, 영서. 그 다음, 대동강 하류 지역은 지형성 가물을 일으킬 만한 산지가 없어서 지형이 평탄해서 소지를 잃는다. 태풍은 저위도 바다에서 생성되어 고위도 지방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이다. 극도 맞아요. 고위도 또는 극 같은 말이잖아. 근데 여기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그냥 이 칸을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글자를 써놨다가 그걸 흰색으로 처리한 거야. 그래서 대략 칸의 넓이가 글자 수예요. 그거 보고 앞으로 쓰시면 돼. 그래.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칸을 이렇게 일로 하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태풍의 진로에는 항상풍이 영향을 끼치며 무역풍, 편서풍, 북동풍 같은 걸 언제나 부는 바람, 항상풍이라고 해요. 이 영향을 끼치며 중위도 지역에서는 편서풍 때문에 북동진하는 게 보통이다. 북동진. 태풍은 한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다. 7, 8, 9월에 주로 영향을 주거라. 그 다음에 태풍은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위험 반원이며 오른쪽이 왼쪽이 가항 반원이다. 자, 태풍이 불 때 비가 내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기압성 강수 때문이다. 저기압성이죠. 전선을 동반하지 않는 저기압 태풍. 태풍은 등압성 간격이 무척 촘촘하고
전선을 동반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얘기도 할 거지만, 태풍을 표시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진행 경로를 표시해요. 그 다음에 태풍은 굉장히 바람이 강하니까 음악전이 굉장히 촘촘해요. 근데 전선이 없어. 이게 태풍이야. 태풍이야. 저기압은 방수조니까 전선 없이 비가 내리는 저기압. 이게 저기압은 방수야. 방수 전에 설명했잖아요. 전선선 방수도 있고 저기압선 방수도 있고. 근데 항상풍이랑 네. 태풍 자체의 그 바람이랑 그 집에 가서 동영 가봐. 실컷 설명해줘. 나 아까 목이 터져라고 설명했어. 집에 가서 들어. 힘들어. 애들 다 알고 있어서 다시 설명하게 돼. 집에 가서 줘봐. 자, 태풍이 남해안을 통과할 때 영동 지방에는 폭우가 쏟아지는데 이는 지형성 강수 때문이다. 영동 지방. 자, 태풍은 적조 현상을 완화시켜주기도 한다. 적조. 다음, 해류풍은 바다와 육지의 비열 차이 때문에 생기는데 낮에는 육지의 저기압, 바다의 고기압이 형성된다. 낮에는 그래서 바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는 거잖아요. 뭐라고 그랬어? 어디 넘어갈게요. 해풍은 여름철에 강하고 겨울철에는 사라진다. 해풍과 일풍 가운데 대체로 해풍이 강하게 분다. 해안가에는 해풍을 막기 위해서 바람을 막기 위해 심어놓은 나무를 뭐라 그래? 방풍림. 너 처음 뭐라 그랬어? 방조림? 야, 방조는 조류를 막기 위한 거예요. 그럼 방조재지. 방풍림. 그 다음 산간 지역에서는 낮에는 대륙에서 산 정상으로 고풍이 불며 또는 돌바람이라 그래요. 골짜기에서 들어온다 그래서 고풍이 불며 밤에는 반대로 상풍이 분다. 네. 강사림은 모래 타짜잖아요. 모래를 막기 위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 자, 지형 시간 할 거지만 사구가 있잖아요. 사구는 어떻게 생각된 거야? 모래가 이렇게 사구가 있어요. 그럼 모래가 계속 끊임없이 이쪽으로 이동한단 말이야. 자, 내가 집이 여기에 있어. 어떻게 할 거야? 모래 막아야 되잖아. 여기에 나무 심어 두는 거예요. 이건 방사림. 이 바람 자체를 막기 위한 건 방풍림. 방사림은 처음 나오는데? 한국기 시간에 안 나오는데? 내가 그 시험 문제를 다 모아가지고 최근 문제를 모았더니 700문제가 되더라고요. 방사림으로 검색하면 안 나와. 단 한 번 나온 일이 없어요. 최근 9년 동안. 어떻게 내가 확인한 거야? 믿어! 자, 79페이지 볼게요. 79페이지. 명문 안 되면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79페이지. 아니야,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여기 사람이 이렇게 위치가 여기서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아니고 지금 바람 이야기 했잖아요. 이 일기도 지금 바람하고 관련된 거고, 왼쪽 일기도랑 오른쪽 지도랑 같은 문제를 지금 뽑아온 거야. 자, 그래서 A, B 지역이 나왔잖아요. 그럼 감을 좀 잡아야지. 바람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과연 어느 계절에 보면 바람을 넣어보는 걸까? 과연 바람이면 어떤 바람일까? 계절풍일까? 편서풍일까? 녹새바람일까? 해류풍일까? 기타 등등. 그래서 바람은 고기압에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쪽으로 고기압이 끊는 거야. 자, 얘들아, 우리 장마전선에 헷갈리면 안 돼. 밑에 있는 전선 무시하세요.
해보세요. 밑에 문제 쉽고, 위에 게 지형도랑 보는 게, 지형도랑다 일기로 보는 게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 밑에가 어렵지 않을 거야. 자, 물론 내가 잘 모르겠다. 앞에 있는 내용 설명 펼쳐놓고 문제 푸시면 돼요. 지금 오늘 배웠는데 이걸 단번에 써내려간다. 내가 그럼 영재라고 인정해줄게. 잘 몰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복습이 필요한 거고요. 혼자 정리를 해봐야 되는 거고. 자, 볼게요. 자, 79페이지 위에 있는 일기도를 보면, 자, 포인트가 뭐냐면, 고기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고기압을 봤더니, 우리나라가 여기 있으면, 지금 여기 쪽에 고기압이 있죠. 우리나라 북동 쪽에 고기압이 있단 말이야.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물론 이 고기압이 있는 곳 말고, 조금 더 북동쪽, 여기가 오호츠크해예요. 바다 이름이야. 여기서부터 고기압이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지만 미리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지금 장마전선이 있잖아요. 자, 우리 장마전선이라는 것 자체가 북쪽에 있는 오호츠크해 기단하고 여기 남쪽에 있는 비태평양 기단하고 힘싸움을 하는 게 지금 장마전선이에요. 근데 아직 장마전선이 우리나라에 올라오지 않았죠. 우리나라까지. 그러니까 장마가 지기 전인 거야. 자, 장마 언제 돼요? 가을이야? 장마가? 여름방학 하기 전에 장마 지는 거야?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장마 지는 거야? 여름방학이 한여름이잖아. 장마는? 그 전에 장마가 져요.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해줄게. 자, 그래서 장마는 초여름에 지는 거예요. 초여름에. 자, 그래서 아직 장마가 지기 전에 오호츠크해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걸 나타낸 거예요. 여기에 지금 고기압이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오호츠크해 기단 속에 고기압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북동풍이 부는 거야. 녹새바람 불어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일기도가 흔히 나타나는 계절은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 그 다음 일기도에서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는 곳의 지역은 오호츠크해 쪽에 고기압이 있더라. 일기도에서 우리나라의 풍향은 북동풍이야. 북동풍. 그 다음 A와 B 도시의 이름은 지역 이름 외우시면 돼요. B는 어디야? 서울에서 그대로 북쪽으로 갔어. 강릉. 그 다음에 서울과 강릉의 중간 홍천. A가 홍천이에요. 자, 그럼 이 일기도가 나타날 때 A 지역에 일어나는 현상은 가뭄. 그러니까 녹새 바람이 불어서 가뭄이 일어나더라. 가뭄 피해가 일어나더라. 자, 많은 건 좀 다를 수 있어. 녹새 바람이라서 상관없는데 포인트는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더라. 좀 감이 잡혀요? 잡혀야 되는데? 나오다가 감 잡으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볼게요. 자, 밑에 건 바람 장미라 그러는데, 포인트는 이거야. 이 지역이 있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바람이 불어온다는 얘기죠. 그렇잖아? 바람은 무조건 불어오는 쪽이 기준이야. 자, 그러면 왼쪽 건 바람의 방향이 대체로 어디서 부는 거야? 가는 집 어대로예요. 그래서 보통 남동 남서라고 그러는데 사실 탁월한 방향이 없어. 여름에는 그냥 주로 그냥 남쪽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이것만 보면 참 애매해요. 중요한 건 나야 나. 자, 나는 주로 서쪽 또는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죠. 북서쪽에서 동실공이 뭡니까? 수업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나는 북서풍이 탁월하고요. 나가 겨울이에요. 당연한 얘기지만 바람을 이렇게 비교해. 겨울하고 봄하고 비교하지 않는다. 겨울하고 여름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자, 그래서 가가 여름철이에요. 나가 겨울, 가가 여름. 그 다음에 가와 나중에 평균 풍속이 빠른
계절은 빠른 시기는 당연히 나. 겨울철에 바람이 세게 불더라. 세게 불더라. 자, 뒤로 넘어가서 80페이지, 81페이지 세 문제만 빨리 풀어볼게요. 집에 가서 기출문제 풀어볼 때도 앞에 지금 설명했던 프린트 있잖아요. 펼쳐놓고 앞에 있는 것은 그대로 쓰다듬어서 풀어야 되는 거야. 다양한 문제만 풀어본다? 아니야. 그 다음에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이제 가끔 가다가 재성 소리를 하잖아.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었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문제를 풀 때, 고등학교 때 문제를 풀 때 문제에다가 결코 동그라미 표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틀렸다고 틀렸다는 표시도 안 했어. 우리 문제라고 하는 건, 지금 시간이 좀 남아 하는 거야. 문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정말 이걸 이해했는지, 이해를 못했는지, 응용할 수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거잖아. 내가 채점해야 될 시험 문제는, 선생님 때는 내신 별로 안 중요하고 수능이었으니까, 수능 시험만 사실 채점이 의미가 있는 거지, 점수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전에 풀어보는 모든 문제는 수능을 잘 보기 위한 준비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건 X건 오히려 뭔가 내가 중요한 부분을 가리기 때문에 아무 표시를 안 한 거야. 문제를 처음에 읽어볼 때부터 이 문제는 내가 정말 낯선 문제야. 뭐 물어보는 거지? 이 문제 참 중요한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문제에다가 그게 표시를 하는 거죠. 이 문제 중요한 문제. 내가 모르거나 정말 중요한 걸 물어보거나. 그 다음에 쭉 읽으면서 1번, 2번 쭉 나간단 말이에요. 문제 읽으면서 또 표시를 하는 거야. 나 이거는 모르겠어. 나 이거 무슨 문장인지 잘 모르겠어. 체크해요. 결국은 이게 내가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인 거야. 문제를 풀고 나서. 이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문제를 풀고, 아무튼 내가 해결을 했단 말이야. 자, 맞았다고 해서 맞은 게 아니잖아. 어쨌든 내가 이제 다음에 봐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체크를 하고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선생님은 꼬박꼬박 해설을 정말 잘 읽어봤어요. 왜냐면 해설이라는 건 문제에 없는 또 잡다한 얘기가 나오거든. 해설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쭉 나오잖아. 이 부분은 앞에 설명, 내용 요약 부분에도 없고, 문제도 없는 글인데, 이렇게 해설 만든 사람이 친절하게 어떤 중요한 내용 같은 걸 적어놓은 거야. 내가 몰랐던 내용을. 거기에 체크해줘요. 그 다음에 문제 다 풀고 나잖아? 그럼 나중에 복습할 때 이 부분들만 보고 넘어가는 거야. 이게 중요한 부분들인 거야. 내가 맞아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좀 재수없게 공부를 했어요. 재수없게. 근데 이게 옳은 방법이야. 내가 모르는 걸 알고 그걸 확인하는 게 문제를 푸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 좀 부탁인데 오답부터 만들지 마세요. 오답을 정리할 필요는 있는데 노트를 따로 만든다. 내가 가만히 이렇게 공부하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쓸데없이 이렇게 남기는 거야. 요령 붙이고 심지어 이런 거 봤어. 언어를 정말 못해서 내가 언어가 이렇게 틀린 거 있잖아. 지문도 손으로 쓰고 문제도 손으로 쓰고 해설도 손으로 써. 그럼 조금 점수가 올라갈까 싶어가지고. 좀 미련한 짓이죠. 똑같은 거야. 내가 오답을 만드는 노력을 다른 데다 쓰면 되는 거야. 더 좋은 데다가. 그래? 그래서 문제 맞았다 틀렸다 채점을 하지 마시고요. 내가 모르는 부분 중요한 문제 갖다 체크하시고 나중에 그 부분을 다시 봐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문제가 잘 모르겠다. 아마 또 문제 푸는 요령인데 문제를 읽다가 이거 되게 중요한 지문인 것 같아. 이 지문을 앞에 해당하는 내용 설명 부분 있죠. 거기다 이렇게 옮겨놓는 건 좋아요.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그 나중에 이 내용 설명 부분만 이렇게 쭉 봐도 복습이 되는 거거든. 보상품을 그렇게 정리하는 거야. 여기다 자체가 필기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내용 설명 부분을 점점 풍부하게 만들어가야 돼.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내용 설명 사실 더 이상 풍부할 게 별로 없을 거야. 근데 1시간 수업하잖아. 4시간, 5시간 정리를 해요. 비중에 다 줄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한 노력을 적게 쓰도록 적게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자, 넘어갈게요. 80페이지 위에 문제. 자, 4월 기습적인 한파도 쌀쌀했던 날씨가 5월이래요. 자, 5월에서 물어볼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 하나는 황사. 혹시 원래는 녹색이거든. 근데 5월에 기온하고 관련된 거니까 무조건 녹색바람이에요. 볼 것도 없는 거야. 자, 좀 읽어봤더니 마찬가지죠. 강릉은 21.7도, 속초가 26.6도. 쏘리 미안해. 녹색바람 안다? 미안해요. 자, 얘는 일반적인 팬 현상이네. 선생님 착각했어.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녹색바람이 아니라 미쳤나봐.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는데 바람 방향이 남서 쪽이니까 이쪽에서 바람이 들어온 거죠. 넘어가면서 지금 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릉 지역, 속초 지역이 기온이 높은 거죠. 팬 현상이야. 미안해. 자, 그래서 팬 현상 부르면 되죠. 답은 1. 우리 작은 거 했고 이거. 문제가 왜 이래? 자, 1번은 팬현상 맞죠? 그 다음 2번 겨울철 북서풍이 불 때 중부 동해안에는 산불 위험이 높아진다. 얘도 팬현상 맞아요. 여름철 외부에서 바람이 유입될 때 대구는 북서지다. 얘도 팬현상 맞아. 그 다음 봄철 제주도 남쪽에서 바람이 불 때 서귀포가 제주시보다 건조가 높게 나타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5번은 기온 역전현상이 나는 거예요. 답은 5번. 자, 기온 역전 현상은 내일 자세히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것도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그 다음 밑에 있는 내용. 자, 바람이 불었는데 서귀포하고 제주하고 한라산 사이에 두고 기온이 달라요. 제주가 높죠. 팬현상이야. 팬현상. 자, 그래서 녹색 바람으로 인해 영서 지방에 가뭄 피해가 나타나는 현상. 답은 5번. 그 다음 마지막 문제는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했던 내용이죠. 답은 지형성 감수를 보시면 되고요. 5번이죠. 오타야. 오타. 자, 왜 3번이 답이냐가 아니고 오타야, 오타. 왜 3번이라고 했을까? 산 정상 부분
그 아래쪽은 산 등성이 있잖아요. 그걸 산록구라 그래요. 산록구.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단어야. 산 정상 산록구. 어디서 나오냐면 제주도 한라산은 산 정상부 또는 산 정부는 종상화산자, 산록부는 순상화산자. 그때도 나오는 말이에요. 정상 말고 산의 중간 부분 있잖아. 거기가 산록부예요. 자, 혹시 질문 없죠?